이야기니까 오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비즈니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쓰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사업에서도 이 말이 쓰여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가족, 친구, 내가 아메이를 전달한 사람,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는 스폰서, 파트너, 형제그룹 사장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일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와야 우리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 소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그죠? 제주도에서 뭘 샀는데 내 매출이야? 누구지? 이런 기쁨, 즐거운 궁금증을 가진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거.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 원리를 조금 사업적인 내용과 같이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오늘의 주제인 변화를 위한 도전이다.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네. 변화에 다가가기 전에 내가 그것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거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왜 내가 변화를 위해 도전을 해야 되냐? 내가 왜 바뀌어야 되냐? 사실 저는 아메하기 전에 바뀔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뭐 바뀌라고 주변에서 말하면 기분만 상했지. 그죠? 너 좀 바꿔.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리 한 소리지만 나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로만 들렸었는데 야매를 하고 나니까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떤 행동이든지 사업 안에서.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아메이의 가치와 보상이 대단했던 거죠. 아메이란 게 굉장히 아메이 사업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보면 모두가 초기 사업자, 초기 소비자로 시작하죠. 근데 저는 임상원 사장님과 같이 사업자로 사실 시작했어요. 제품을 성원 사장님이 WS를 줬지만 6개월 동안 안 먹었고요. 한 통을 못 비웠고요. 반대를 하다가 성원 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4번의 기초교육을 듣고 나서 와 이거 사업 좋다. 내가 원하던 일이다라고 해서 사업으로 사실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보고 뭐 이글 교육이라던가 미팅 가고 그렇게 시스템에 바로 들어가면서 알아보게 됐지만 대부분은 이 소비자 제품을 통해서 제품이 좋다.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제품 좋지. 그걸로 돈이 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초기 소비자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치가 있고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꿈을 향한 자신의 일을 가진 사업가로 나서야 됩니다. 저희 최성원 사님이 요즘에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돼요. 같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칭찬. 아시죠? 수원 사님 아세요? 저희는 등 돌리고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서로의 칭찬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요게 잘 안 되는 거죠. 머리에서 마음은 안 오는 거죠. 근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 서원 사님 안 보고 계시겠지만 네. 나중에 녹화등을 보시면 알고 있어요. 서로. 그런데 매출을 가진 여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매출을 가진 여성이 있나요? 우리 엄마 매출 있나요? 매출이 있다라는 건 어떤 형태의 일을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인 보고 너 매출을 가지고 있니? 네. 직장인이 물론 어떤 회사에 뭐 내가 한 2억 매출 정도를 영업을 해서 관리를 해 이런 걸 있지만 진짜 내 매출은 아니잖아요. 최승원 사장님은 자기 매출을 가지고 2억이 넘는 매출을 가진 청년 사업가인 거예요. 사실 결혼한 것만 빼면. 우리 스폰서님도 매출을 가진 여자.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거야. 앞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불안한데 매출을 가지고 있다? 되게 좀 의미가 어느 순간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깨닫는 거잖아요. 당연했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 제가 5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되게 멋있네? 매출이 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발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네트워크를 이끄는 매출을 가진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해야 우리가 원하던 삶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소득으로. 그렇죠? 그렇게 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누워있던 사람이 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망할 거예요. 말도 안 돼서 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럴 거예요. 누워있던 사람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무릎에 앉혀주고 세워주고 세우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내딛게 해주고 걷게 해주고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주고
거기서 뛰려면 어떻게 해요? 점프부터 시켜야 돼요, 사실. 제가 다치고 나니까 걸으면 바로 뛸 줄 알죠? 아니요. 점프부터 해야 돼요. 점프가 안 돼요, 점프가. 발 다치니까. 점프하다 보면은 또 뛰게 되고, 뛰다 보면 나중에 전력 질주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변화를 여기서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재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통증의 수준인데도 누구는 6개월 만에 재활을 끝내고요. 누구는 5년 만에 재활을 끝내요. 통증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 좀 빨리 끝내겠고요. 그 차이인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이 변화를 위한 도전을 누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스스로 이거 좀 애써봐야겠다. 이거 좀 해봐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아파도 참는 거예요. 제가 발목 대활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막 어머님들 막 웁니다. 무릎 인공관절 많이 넣잖아요. 막 무릎 구부릴 때 막 웁니다. 막 물리치료.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왜 버텨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잖아. 좀 나은 부분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변화를 위한 도전 오늘 큰 주제고요. 요거에 대한 사전 단계가 있어요. 여기도 보이시는 거죠? 네. 여기 사전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내 삶의 질문을 던져라. 네, 내 삶의 질문을 던져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질문이 많아요, 삶에. 여러분들 느낌표 가지고 싶으세요? 물음표 가지고 싶으세요? 평생 물음표만 가지고 있다면 조금 괴롭죠? 네, 머리가 좀 지끈지끈 하잖아요. 근데 느낌표, 이거 유레카를 외치고 싶지 않나요? 내 삶에서 뭔가 이거다. 제가 아메 만났을 때 처음 이거다. 약간 느낌이 막 가슴이 막 쪼밀쪼밀한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뭔지 이거 같은 느낌이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느낌표를 위해서 달려가요. 다. 사람들 다 느낌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던지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면 뭐예요? 바로 느낌표를 찾아가는 게 도박성이에요. 도박성. 바로 당장 내가 결과를 내고 싶은. 오케이. 내가 20번 돌렸는데 2억을 잃고 2천만 원을 땄어. 2억을 잃은 건 기억 안 하고 2천만 원을 딴 걸 기억하잖아요. 느낌표 왔잖아. 느낌표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과정을 간과하고 느낌표를 바로 찾아요. 그러지 말고 사실은 질문을 계속 던져야 그 질문 속에서 인식을 하고 차근차근히 노력해야 된다는 걸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낌표를 찾아가야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4년 교육하려면 어떻게 교육하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해. 노력하다 보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뭐 당장 좋은 대학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영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순서가 있어요. 질문의 순서는 첫 번째, 미래를 먼저 질문해봐. 지금 말고. 지금이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미래의 질문을 던져.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나의 일이나 나의 전체적인 삶의 전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공자들은 미래를 먼저 결정한 후에 현재를 선택한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선택하고 미래 생각대로 사라지겠지. 사는 대로 생각되어지고 사는 대로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방향이 가죠. 근데 우리가 좀 다른 변화, 성공 이전에 어떤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해야 한다면 먼저 정해놓고 나 살 빼고 싶어. 그럼 살 뺀 모습을 정해놓고 목표죠. 한 4kg 정도 빼면 되겠네. 그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전문가 만나서 상담하면 바로 5분 만에 나오는 거죠. 그럼 4kg 빼기 결정을 했으면 현재 뭘 해야 되나? 운동, 식단 조절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는 건데 이 순서를 꼭 지키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시간 관리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분면이에요. 1번은 그냥 하는, 위에 요거부터 보여드려요. 긴급하고 중요하고. 얘가 긴급 중요성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빨리 해야 되죠. 당장 하는 거. 한다. 그냥 do예요, do. 한다. 근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뭐 한다? 위임하래요. 위임. 이게 뭐죠? 뭐 갑자기 생긴 좀 추가된 보고서 이런 것들 직장 일할 때
그러면은 내가 급하지 않잖아요. 그냥 좀 남한테 좀 시킬 수 있고 네가 좀 도와줄래? 그리고 난 퇴근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삭제. 딜리트. 여기는 델리케이티드인가? 여기는 딜리트입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뭐죠? TV 보는 거. 근데 이제 한참 하시는 거. 뭐 넷플릭스 요즘에 오징어 게임 정도는 봐줘도 되죠? 네, 트렌드를 위해서. 근데 다른 거 너무 많이 보잖아. 네, 오징어 게임 시리즈 보다 보면 다른 시리즈도 보고 있죠. 1시간이면 끝날 게 4시간 반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삭제해야 될 시간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 쓰더라 이런 얘기도 많죠. 여기는 결정입니다. 디사이드. 중요한데 긴급하진 않아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나가요. 질문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방향성이잖아요. 우리 삶의 중요성의 맥락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를 중요성의 맥락이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렇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거, 애기가 아파, 집에 불이 났어, 화장실이 똥이 터져났어, 뭐 이런 거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사라지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고 어디에다 시간을 쓰냐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성이 일루다 그러면은 요 결정돼야 되는 부분,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시급한 건 당연히 시급하고, 그렇죠? 너무 시급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 뭐죠? 건강 관리, 미래 계획, 연간 계획 이런 것들이에요. 연간 계획이 중요한가요? 그냥 연초에 시무식 할 때 발표 한번 하고 끝나죠. 직장 같은 데서는. 그걸 계속 들여다봐요?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이죠. 네.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 당장 중요한가요? 오메가3 오늘 한번 빼먹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일 먹으면 되지.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는 식이섬유죠. 그런 거 빼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쌓여서 나중에 골마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 질문을 던질 때 여기에 질문을 많이 던지라는 거예요. 건강관리, 미래 이런 거. 여기가 그거거든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시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지금 괜찮아. 그럼 나중에 잘못된 일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괜찮은 거에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뭐냐면 여기를 빨리 결정해서 여기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여기 있는 일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1번 영역에 일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을 빨리 결정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조금씩 하다 보면 시급한 일 말고 여기가 최우선이에요. 아픈 아이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가 최우선이지만 이거를 남는 시간에 빨리 하다 보면 이것조차도 내가 통제 가능한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 우리가 준비를 위해서 사실 암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부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건강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그래야 늙어서 돈이 생기고 관계가 유지되고 자산이 생기고 시간이 있는 거야. 원하는 부분을 빨리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틀이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볼게요. 크게 써야 돼서. 괜찮으신가요? 신용 사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신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긴급성의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성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내 삶의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흑과 백 논리로 나누는 거 되게 쉽죠. 느낌표니까. 이거는 좋아, 이건 안 좋아. 근데 흑과 백 논리가 아니라 그 중간쯤에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죠. 그래서 넌 나쁜 애야, 넌 좋은 애야. 이 사이에서 좋은 애인가 나쁜 애인가.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고 그런 거를 판단하지 않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생각의 크게 써야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을 바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으면 대충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러니까 대충 사람이라면 이게 그렇지 준비해야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다 당연히 올바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좀 멋있는 말로 의사결정을 해요. 매수가 의사결정.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5만 가지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인가, 현재를 위한 선택인가, 미래를 위한 이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결정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기반이 된다면 바로 고민할 거 없이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이 뭐냐면 우리 제가 여기서 F용지가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에 또 저장을 일단 해놨습니다. 이 마윈 알리바바 마윈 회장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거기서 마윈 회장님의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마윈 사장님의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 계속 가난한 사람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 이 마윈이라는 회장님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말하면 돈을 별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말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경험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정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려워 라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해보자 가게를 같이 운영해보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자유가 없죠. 해보셔서 알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전문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한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뭐냐?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길 좋아한다. 우리한테 네이버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네, 전혀 모르는 커피 타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은 대학교 교수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많은 더 적은 행동을 한다. 교수님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적은 행동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다. 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 뭐 하시는데? 그래서 네가 그 나오는 결과물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나오는 결과물이 좋아서 하는 거죠. 밖에서는 이만한 사업 아닌 것도 이거보다 진짜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그 희망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결론은 이렇다. 마윈 회장님이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 때문에 실패한대요. 가난한 사람들. 그게 뭐냐?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고서 말이 끝나요. 빨리 물어보래요.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나는 가난한 사람인지. 구글이나 포털 네이버에 쓰기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는 합니다. 거기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거를 뭐 이제 다 믿거나 그런 거 이제 우매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내가 결국 이거를 해서 뭘 얻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얻는 게 뭐야? 그래서 네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생각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꺼내서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 선택과 빠른 행동.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제 난 좀 가난한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변하면 됩니다. 가난한 생각이 갇혀 있으면 안타까운 거고요. 나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아니면 내일 안 되면 내 다음 일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변화를 당장 시작하라. 마윈 회장님의 말처럼 그냥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보다 많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빨리 행동해 보시라고. 네.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보다 많은 행동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변화를 당장 시작하려면 그렇게 걱정이 많아져요. 갑자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많아집니다. 왜 걱정이 많아져요? 두려워. 왜 두려워요? 실수할까 봐. 맞지 않아요? 네. 뭐든지 실수할까 봐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어떠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못하면 어떠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실패의 이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좋은 말 하나 해왔습니다. 국가대표 복싱 선수예요. 지금 활동하는 권투 관장이기도 한데 복싱 선수가 그랬어요. 저도 맞는다고. 그러니까 국가대표 복싱 선수고 1등 챔피언이지만 저도 맞아요. 근데 맞아도 상관없어요. 다음 거 피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툭 맞으면 다음 거를 피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피하는 거야. 근데 안 맞으면 결과가 없어. 무슨 타이틀도 없고. 근데 맞고 나아가고 이 사람을 파악하다 보면 내가 피할 것도 생기고 내가 때릴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꾸 잽을 날리라 그러잖아. 아메할 때도. 잽을 날려봐야 얘한테도 오늘 잽도 몇 대 맞고 그래 얘가 또 빈틈이 보이면 나도 한번 때리고 그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여기 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카운터 펀치 날리면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싱 선수의 말이 되게 멋있어요. 마인드가. 이 복싱 선수의 마인드가. 권투가 되게 힘든 운동이잖아요. 다음 거 피하면 됩니다. 실수를 이기는 일은 그래 뭐 지금 실수할 수 있어. 다음 거 피하면 돼요. 배우면 되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실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다. 맞는 가짜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실수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실패하는 게 두렵잖아요.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라는 어머니 만나려면 성공이라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패는 이미 어머니니까 성공 아들이니까 뭐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얘기가 시리에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네. 갑자기 알리니까. 아무튼 실수나 실패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대요. 그래서 이 실수를 많이 했을 때 당장 이걸 실수를 많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실수하니까 안 좋아. 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그러네. 내가 뭔가를 좀 다 못해낸 것 같고, 안 좋아. 안 좋긴 안 좋은데, 이거를 빨리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 실수해서 배운다. 각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든 빨리 해보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실수해서 안 좋다고 생각해서 멈추는 게 잘못된 거고, 위험한 거라. 그래서 실수해서 빨리 배우시라고. 때리고 맞았어. 그러면은 다음 거 피하면 되죠. 빨리 학습을 하시라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서독동독의 통일은 실수된 거 아세요 혹시? 역사적으로? 네, 독일 서독동독의 통일이 그 관련자의 그 한마디로 실수로 사실 통일이 된 거라고 합니다. 실수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지만 잘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많이 실수를 하다 보면 그 많은 경험 속에서 또 내가 예상치 못한 혜택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게 변화를 당장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첫 번째 실수. 두 번째는 뭐냐면 도전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조언이다. 네. 경험하지 못한 자의 조언이다.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조언이다. 내가 치킨집을 하고 싶은데 치킨집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피자집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피자집 했다고. 야, 너 치킨집도 마찬가지일 거야. 얘기하는 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잘 나가는 치킨집 사장님한테 노하우를 배워야지. 돈을 주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아메이 도전하는데 가장 큰 점은 뭐냐? 아메이를 그냥 안다고만 하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한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아메이를 포기하거나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와 너가 있잖아요.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경험한 자예요. 너는 누구예요? 경험하지 않은 자죠. 보통. 아메이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가면 뭐라 그래요? 만나보셨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꼭 성취하라고 그런 말을 하면 지금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 본인이 안 하더라도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제품도 써줄 수도 있고 본인의 네트워크하고 상관없다면 그런데 경험을 안 한 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험이 있는 자, 나, 없는 자, 너. 그러면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의한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잖아요. 좋을 때 막 이렇게 하고 우울한 어디 집에 있죠. 감정에 의한 행동을 하는데 이 반응, 사업을 전달할 때 이 반응,
통제할 수 있는 거 누구다? 나. 이 사람 반응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정에 대한 행동을 어떤 감정이 어떤 행동에 의해서 똑같이 반응이 오는데 그 감정은 이 사람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내 거는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통제가 가능하고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실 감정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횟수를 높이자잖아. 계속 5명한테 얘기했는데 5명이 그냥 그래. 근데 계속 5명한테 얘기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차피 통제 안 되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도 빨리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빨리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빠른 생각의 전환을 하게끔 가능한 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 없으면 감정에서 율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확신이 좀 떨어져서. 이런 거를 좀 알고 괜찮아. 다른 사람 좀 만나서 또 얘기해 보면 되지 뭐. 얘한테 좀 다음에 오지 뭐. 이런 좀 쉽게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한 거죠. 자기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행동,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유죠. why. 자신의 행동에 대한 why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 말이 조금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직설적으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계세요? 도대체. 아니 뭐 다른 일을 해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다른 곳에 가도 좋은 곳에 한 푼 더 벌고 여기 와 계시 왜 와 계시 그죠? 내 행동에 대한 확실한 why가 있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있어야 감정에서 뒤로 끌고 올 수 있다. 내 감정 내가 통제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 행동에 대한 why가 뭐죠? 트래픽이에요. 우리 제품이 더 많이 유통되면 나를 통해서 이 좋은 것들이 알려지면 내 주변이 좋아지잖아요. 왜? 결과가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인증했고 검증했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고 시작한 거면 그 도움의 손길을 자꾸 나눠줘야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뇌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할 수 있다. 이걸 가소성을 영어로 하면 플라스틱 시티입니다. 플라스틱이 세상에 없는 물질인데 플라스틱은 자유자재로 변하죠. 그래서 많이 쓰잖아요. 자유자재로 변하고 뭐 매끈매끈하기도 하고 오래 내구성도 괜찮고 그러니까 바다에 플라스틱 섬이 우리나라에 3배짜리 플라스틱 섬이 막 떠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뭐 그건 중점이 아니고 어쨌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정돼 있다고. 난 안 변해. 지금 공부해봤자 아유 나는 굳었어. 굳었어. 나 머리가 이미 굳어서 아우 나 그때 이후로는 안 돌아가. 자랑이에요? 그게 도대체 묻고 싶어요. 자랑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85세 보디빌딩을 시작한 할머니도 있고요. 그렇죠? 90세, 87세 SP가 되신 분도 있고요. 그분이 사실 작년에 올해 총각 작년에 브론즈 빌더라고 영상에 한번 뛰셨던 분. 87세인데 저기 일본에는 92세인가 에메랄드 있으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뇌가 바뀐대요. 뚫리지 않은 신경망이 뚫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영양소도 많이 필요하겠죠? 생각도 그렇지만 고정형 마인드셋이라고 하고요. 성장형 마인드셋이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사실.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마인드셋이니까 내 마음, 내가 먹기로는 남한테 그렇게 얘기 잘하지. 우리나라 훈수 잘 듣잖아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좋게 생각해야지. 바뀔 수 있어.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너 나을 수 있어. 열심히 재활해. 그렇죠? 근데 저는 될 수 있어?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자꾸 선택하는 노력. 계속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사실 한 번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사실 우리는 부정형 마인드 살았을 거예요. 세상살이의 무게 때문에. 그런데 성장형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뇌는 바뀔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걸 관장하는 게 뭐예요? 뇌예요. 뇌. 사실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요. 그 길이 열린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전두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과 유인원, 원숭이죠? 인간과 유인원을 구분하는 게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인간과 유인원을 구분해주는 핵심 기능인 통찰력, 전두엽에서 통찰력이 나오는 거예요. 통찰력이 뭐예요? 뭔가 꿰뚫어 보는 힘, 그죠? 꿰뚫어 보는 힘이에요. 뭔가 이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를 예측하고 지금을 파악하고 이런 힘이에요. 그 전두엽이 인간과 유인원, 인간이 인간일 수 있고 호모사피엔스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전두엽 때문이라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그래서 이 전두엽 발달이 아이 교육, 우리 성인 교육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전두엽 뇌에 대한 얘기 사실 아무래도 잘 안 하는데 저는 뇌에 관심이 많아요. 이 전두엽만 알면 돼요. 이거 뉴트라이트 할 때 전두엽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 제대로 들었어요. 분당에서. 전두엽이 진짜 중요하다. 전두엽 안에 뭐 전전두 피질, 뭐 운동 기능 담당하는 거 뭐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다 해서 전두엽이 여기 앞에 앞전자, 그죠? 전두엽인데 여기서 통찰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찰력, 이 전두엽은 뭐냐면 작업기억이라고 해요. 작업기억이 뭐냐면 김윤순 사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컵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컵이 동그란 게 오면 거기다 손잡이를 붙이는 일을 해요. 손잡이 붙여서 이쯤한테 넘기면 이분이 뭘 하겠죠. 여기서 오는 거를 난 기억하지. 아, 나한테 어떤 형태로 올 거야. 그럼 나는 컵에서 손만 붙여야지. 하고서 이 사람한테 보내면 뭘 할 거야. 난 예측이 되잖아요. 그게 작업 기억이에요. 내가 과거에 전에 여기를 읽다가 책을 넘겼어요. 그럼 전에 읽던 거 기억나죠? 전장에. 그걸 기억하는 게 작업 기억이에요. 오래 가지 않지만 방금 전에 내가 뭔가 했던 거. 그래서 그거의 연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행동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오면 뭘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컵에 손을 붙여야 되는지 매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전두엽이 굉장히 기능이 저하된 분이죠. 그런 분이 있어요. 요즘 성인들이 전두엽이 기능이 저하됐대요. 가는 길이 뚫리지 않는데요. 막혀있대요. 왜? 그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전혀 작업 기억과 상관없는 그냥 돌아가는 것만 계속 보잖아요. 그렇구나. 24시간 바보 상자와 같이 있는 거 다를 게 없어요. 뭐 중요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행동했는지 계속 알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통찰력이 나온다. 아, 내가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구나가 통찰력이잖아. 일할 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물론 생각을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분도 그럼 내가 더 도와주면 되지. 내 능력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이 아시죠? 4세 아이한테 마시멜로 주고 너 이거 15분인가요? 20분인가요? 그랬어요. 나중에 그 15분만 있다가 먹으면 2개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지킨 아이들과 안 지킨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그런 퍼포먼스, 성과를 봤더니 그걸 지킨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다. 그거예요. 결과는 정확한 수치 기억나지 않지만 그것처럼 우리 전두엽이 활성화 잘 되고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작업 기억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과가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겠고 이거를 제가 왜 얘기했냐? 쓸데없이 뇌 얘기는 쓸데없지 않지만 이 뇌 얘기가 갑자기 뚱 왜 나왔냐? 이 전두엽 활성화 시스템이 고개됩니다. 잘 보면 이거 사실 한국 하면서 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두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한번 잘 풀어볼게요. 전두엽 활성화 시스템 이게 고개더라. 그렇죠?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고개도 뭐 있습니까? 제품에요. 두 번째 책, 세 번째 CD, 네 번째 미팅, 다섯 번째 FT. 전두엽을 높이려면 상상력을 많이 키우시면 됩니다. 책 읽는 게 왜 전두엽을 높이는 일이냐? 아이한테 책 읽으라고 하잖아. 책을 읽으면 어때요? 책에 있는 그런 장면, 이미지, 인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게 머리로 전두엽을 끌고 온대요. 그 전두엽에서 그림처럼 계속 그리는 거예요. 만화처럼. 그래서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작업 기억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래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책의 주권이 있고 예측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 이 고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높일 수 있냐면 상상력을 높일 수 있고요. 예측력을 높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계획력을 높일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예측할 수 있으니까 계획할 수 있겠죠. 아, 이렇게 계획해보자. 그리고 제가 미래 배치라는 말을 했어요. 미래 배치. 내 마음대로 미래를 배치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부분이든 미래 배치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준비력이라는 또 말을 쓸게요. 준비력. 내가 준비하는 힘. 요것만 있어도 사실 삶을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성실하게 준비만 하면. 고개를 통해서 요거를 높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뭘 하죠? 제품을 써도 그냥 쓰나요? 상상하면서 쓰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잘 전달하면, 내가 지금 세제 아줌마고 내가 세제 오빠면 어때? 그죠? 내 집에 가면 내 삶이 달라져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쓰자. 그리고 이 세제를 쓰면 나한테 포인트가 얼마고 예측하죠? 계획 세우죠? 그런 것들을 피부를 잡잖아. 맥을 하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책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보게 되면 굉장하죠. 여기는 다 올라가죠. 책을 보면서 성공자의 삶이 내 삶처럼 상상하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나도 해볼까? 계획과 예측을 세우기도 하고 내 미래를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재배치를 막 하죠. 그리고 준비해보자. 그렇게 TV도 마찬가지고요. 성공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팅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죠. 강의, 발표, 스피치,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홈미팅. 홈미팅은 사실 이런 거에 사실 막 원천이죠. 홈미팅은 내가 스스로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홈미팅 그리고 뭐 꿈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요약 정리도 해보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상상한 것들, 내가 예측한 내용들을 누구한테 공유하고 사실 미래를 같이 배치해보자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을 같이 배치해보자고. 그래서 각자의 색깔대로 이 아메이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좀 바뀌어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준비해보자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들어가 있어요. 전도역 활성화 시스템 맞죠? 그게 전도역이 하는 일이라니까. 근데 이게 끊기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게임할 때 능력치 떨어지면 어때요? 비빌되죠. 안 달리잖아. 캐릭터가 안 죽이잖아. 그런 거예요. 못 죽여. 캐릭터가 지금 능력치가 올라갔을 때 자꾸 떨어지잖아. 얼마나 우울해요. 내 캐릭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아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학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아메이는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 충분히 좋은 사업이니까. 그러면은 되게 열심히 학습해가면서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신의 일에 열심히 성실히 할 뿐이지 그게 아메일 뿐이야. 근데 결과가 달리주는 게 아메이가 주는 가치인 거죠. 똑같은 일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죠. 보험을 받으러도 보험 상품 관련된 책, 성공자 불러가지고 거기서 강의해. 미팅하고요. 거기도 만나서 브리핑하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요. 보험회사 한번 가더라도. 거기서 똑같은 태도를 원하고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보험 네트워크는 보험회사 거고 우리 네트워크고. 그 얘기는 단순하지만 가장 큰 비교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엽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엽의 그 길을 뚫어놔야 된다. 그래서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이죠.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8시간 동안 나무를 벤다면 6시간 동안 나를 가야겠다. 6시간 동안 나를 가는 시간을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요? 사실 STP 타인을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도 선생님 전화를 계속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왜 그래요? 나를 가는 거예요. 능력치를 올리는 거예요. 능력치 떨어져서 못 죽여 칼을 뱉는데 칼이 안 무딘다고 오일을 써는데 힘만 들어. 능력치가 내려가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올리는 노력도 힘들지만 내려가면 더 힘들다고 바닥은.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쉽다고. 올리면 슥 되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그런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잽을 날리시면서 학습을 하시면서 나중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해서 나를 갈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뭐예요? 고개도는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배우락 익히습. 그래서 이 학습은 뭐예요? 여기를 뺄게요. 지식과 플러스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행동으로 학습을 만들어내고 학습이 곧 이 고개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내 전도역을 활성화시키면 나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게 확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뭐 그게 원동력이 된다. 그게 이 꿈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대치하고 한것들이. 그래서 지식과 행동, 뭐가 암의 일인 것 같아요? 암의 일은 뭐다? 지식 일을 쌓는 게 일이에요? 행동을 하는 게 일이에요? 둘 다가 암의 일이에요. 이것도 암의 일이고 너 암의 해 그러면 지식도 쌓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암의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암의 일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만나는 거예요. 이거 뭔가요? 나가셔서 소비자 만나면 하는 건가요? 둘 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것도 안 나오겠죠? 이건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고. 둘 다. 그래서 집에서 책 보는 게 남의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고개도 하는 게 일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일에 좀 그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일은 남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이잖아. 나가서 막, 야, 암의 사업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근데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고개도 안에 있는 사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여기도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오늘은 누구 만나지 못했어. 계획이 안 잡혔어라고 좌절하거나 그것도 실패나 실수 아니면 뭐 용기 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 이런 거에 남기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책을 펼치시면 돼요. 하나로 하나로 펼치고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세제라도 한번 제대로 써보는 거예요. 대문이라도 한번 날려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자기 확신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가 지금 뇌에 전두엽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전두엽 실제로 많이 막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는데 아우 두야 그러면 전두엽 막혀 있다. 아우 두야 예전에 많이 쓰던 나이 나오네요. 아우 두야 아우 머리야 그러면은 전두엽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아이한테 책 읽으라 하지 마시고 먼저 읽으라고 했잖아요. 먼저 읽어서 전두엽을 많이 풀어놓으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생각이 전환되고 두 번째는 러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 확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게 자기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확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이거는 타인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자기 확신을 준다는 거거든요. 연구인데요. 버니 크루거라는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이게 자신감이고요. 여기는 이제 무지의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전문가가 되는 상태. 자, 요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를 너무 저기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감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감이 높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 우매함의 보물이라고 해요. 우매함의 보물이. 그러니까 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소리만 큰 사람 있죠? 야이씨 이런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감이 높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알게 되면 여기로 빠진다. 여기가 뭐냐면 절망의 계곡이에요. 절망한다는 거야. 내가 바보 같았어. 그쵸? 이불킥 날린다고 하죠. 집에 아우씨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짜증나 이런 거죠. 집에서. 그거예요. 이불킥 날리는 구간. 내가 막 어떤 말을 막 자신 있게 했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알고 나니까 어때요? 전혀 틀린 말을 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들이 다 들어줬어.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변화에 대한 도전을 했겠죠. 저도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실 모르는 순간에 남의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겠네 초반에. 그러다 보면 좀 알고 나면 아내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많이 좀
가볍게 전달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절망의 계곡에 빠졌는데 빠져서 멈추면 어떻다? 멈추면 하여튼 망하는 거야. 실패와 망하는 건 달라요. 실패는 딛고 일어나면 되는데 실패해서 주저앉으면 망하는 거야. 암의 사업 안 망한다고요? 망할 수 있어요. 망하는 거 뭐예요? 놔버리면 망하는 거야. 암의 사업 놔보면 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망하는 거야. 뭐 해야 돼요?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면 여기가 여기쯤이 깨달음의 비탈길이라고 해요. 깨닫는 거예요. 통찰력을 이제 전두엽 키워 나가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고개도 해야 돼. 고개도. 이 부분에서 고개다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 물론 여기도 했겠죠. 근데 초기에 이제 다이아몬드 사람들 찌 들으면 이윤석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했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우매함의 국물입니다. 1년 동안 우매함의 국물에서 아메이를 하다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절망에 빠져서 왜 나는 다 떠나가지? 왜 나는 사업에 진전이 없이 1년 동안 막 하루에 막 몇 명씩 만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을 만나고 얘기를 했더니만 미팅에 와 그쵸?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거 하라고 고개들을 해. 그래서 천천히 깨달음의 비탈길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전문가가 된 게 다이아몬드 스토리가 많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치 알아. 내가 하는 거 알아. 근데 뭔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이래서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의 비탈길을 올라가서 결국에는 여기가 지속 가능성의 고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이제 고개는 익을수록 고개는 익을수록 변은 익을수록 고개는 익을수록 변은 숙인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이런 곡선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그래도 저희가 이런 곡선 올라오게 되면 너가 그래도 그렇죠? 너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우매한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메를 모르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들이잖아. 아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실 뭐 절망의 계곡에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이 사람들과 맞먹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인지 편향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인지 생각이 이제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 선택했고 그걸로 잘못된 결론이 나왔지만 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환영적 우월감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우월한 게 아닌데 나는 많이 알고 이렇게 환영적 우월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력을 과다평가한대요.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력을 과다평가한대요. 난 잘 알고 있어 잘해 막 이런 거야.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을 과소평가하고 환영적으로 열등감을 가진대요. 안타깝게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굉장히 무지 있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진짜 무지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메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메에 대해서 진짜 무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험한 걸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받아주는 그런 아량도 베푸는 그릇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것도 이해해 보세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아주 아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의심되고 주저하신다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상상력과 이해력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감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 그죠? 조금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요. 똑똑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타인을 이해하는 건 똑똑하니까 그래요. 상대방의 감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내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타인을 너무 생각해. 뭐 물론 너무 생각해도 힘들지만 그거를 너무 또 좌절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어두워지는 느낌이에요. 해가 약간 해가 잠깐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 이 곡선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학습 안에 있지 않으면 고개들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몰라요. 학습이 안 돼 있는데 나도 무지의 상태인데 뭘 하겠어요? 무지의 상태에서 그냥 머무를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주저앉을 뿐인데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여기 올라갔다가 절망적이지만 다시 올라간다. 재인식의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메 사업 안에서는. 그래서 아메를 해봤는데 막
키워. 뭐지?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가 잘못 전달했구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제대로 전달하게 되는 그런 제인식의 기간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지식과 기술의 연마가 이 사이에 필요하다고 이 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썼거든요. 우지에서 당일 전문가가 되는 건 지식과 기술을 계속 훈련하고 연마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곡선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망할 때, 너무 절망스러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깨달음의 비탈길로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왜 학습해야 되는지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확신이 생겨난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뇌는 변할 수 있고 나는 학습하면 얻어낼 수 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믿어도 그리고 이런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내가 나가서 자기 확신, 감정에서 통제 안 하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통제될 수 있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런 변화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당장 못 변하니까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우매함도 겪어보라는 거예요. 아메 하면서 저도 얼마나 우매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을 또 하니까 그렇게 지식과 기술을 연마를 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추구를 할 수 있다. 그 지속 가능한 거, 그렇죠? 우리 아이템도 지속 가능하지만 내 태도 자체가 내 삶에 묻어나와서 이 아메 자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죠.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가진 기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기술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기술을 가지려면 보통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술 투자는 당연히 돈 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돈 투자가 안 되니까 우리의 기술은 시간 관리 기술 그리고 노력 관리 기술 시간 안에서 사실 시간 관리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해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뭐 노력해야 될 건 뭐냐 아니까 그렇죠? 시간과 노력해야 되는 이 기술 이게 우리의 자본이에요. 자본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은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무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자본은 뭐다? 시간과 노력이에요. 그냥 성실하게 뭘 열심히 하면 되는데 시간 관리가 우선 일단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 노력할 시간도 없죠. 네, 노력할 시간이 없어. 아메이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선이죠. 시간을 내고 만들고 해서 노력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본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자본이 아니라 우리는 욕의 자본이다. 그게 기회지 않습니까? 내가 뭘 지금 하고 있어도 시간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관리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관리 원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 원칙 때문에 우리가 부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세컨 잡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잡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시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관리. 그래서 이 자기 관리 원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내가 뭘 줄 것인가. 만약에 첫 번째가 아까 십자가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겠죠. 아이들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고 집에 냄비에 뜨거워 넘치는 물을 꺼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기 결정돼야 되는 부분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 시간 내서 운동을 하고 이런 학습 미팅에 와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걸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연 만족이라고 해요.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여기 미임하고 삭제해도 될 부분들, 그죠? 안 봐도 될 TV, 안 먹어도 될 커피 이런 것들 조금 뒤로 미루자는 거죠. 딜레이잖아, 딜레이, 그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거예요, 일단. 뒤로 일단 밀어놓고 일단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해놓자.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력은 뭘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1분이요? 많이 있지만. 아 그래요? 네. 50분에 맞추는 건가요? 51, 그렇죠. 50분에 맞춰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바로 당장 하루에 넣어야 된다. 오늘에 다 넣어야 됩니다. 오늘 넣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무리입니다. 꾸준함. 성공은 꾸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졸고 막 이런 얘기도 다른 데서 쓰잖아요. 졸면서도 꾸준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졸고 약간 좀 비속어로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졸려도 꾸준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꾸준함의 반대말. 요거 한번 맞춰보실까요? 3, 2, 1. 꾸준함의 반대말은 완벽입니다. 의미 있다. 네. 완벽함을 놓지 않으면 꾸준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내 플랜에 뭔가 완벽하게 다가서지 못했고 내 능력을 완벽하게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제의 나보다는 나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시고 완벽함을 좀 다소 내려오시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좋아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려다가 미루기가 되고 죄책감이 되고 자기 혐오가 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미루고 밀었으니까 못했고 못했으니까 나쁜 거예요. 난. 이런 데로 가지 마시고 추구를 하되 완벽함을 잘 조절하시면서 꾸준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우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기 확신 그리고 아메이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시스템 이걸 통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 근자에 원자래 멀리 있는 분들까지 여기 오시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많이 안 지나셨어요. 근데 저희는 앞으로 계속 문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미팅 문화를.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이 시간을 많이 써도 두 번째 사람이 50분에 마치면 돼요. 이렇게 할 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2시에는 무조건 마치는 걸로.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끈기. 계속하는 방법이에요. 무식해도 용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멈추지 않으면 성공해요. 근데 전문가라도 똑똑해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멈추면 끝나요. 우리는 그런 멋진 사람. 강의 너무 좋죠. 네. 정말 제가 못 보는 영역. 근데 다 책에 있습니다. CD든 들으시고 책 좀 보세요. 유명한 이론을 갖고 멋지게 풀어주신 우리 이석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근데 올려드리는 CD 음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서 몰라요. 책을 안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멋지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저희 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제 부연 설명이 길어지니까 바로 F부터 들어가겠습니다. F부터는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요 천안부터 우리 부천 그룹은 네. 아 그럴까요? 우리 부천 팀부터 할까요? 네, 부천 팀부터 음소거 키시고 1분네. 저희예요? 저희 먼저 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호 사장님 뭐였지 우리 오늘 혈당 네네 되게 이해가 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카보저스트 아니지 화이버비츠 오늘 딱 아침에 먹었거든요. 저희 이제 바디캠 시작해가지고 저는 또 근육이랑 탄수화물 엄청 좋아해요. 아침에도 밥이 막 엄청 땡기거든요. 밥도 먹고 단백질도 먹어요. 그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서 오늘 좀 넣었어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는데 빼먹지 않고 몸 챙겨가면서 다들 나이 들면 혈당 수치 올라가잖아요. 건강하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석 사장님, 네 강의 잘 듣고 중간에 잠깐 끊기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고개도 중요성을 시간 없다 하는데 그 없는 시간 다 똑같이 24시간인데 누군 하고 누군 못하는 반성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만들고 내서 고개도 해서 제가 채워져서 넘쳐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헬스 파이팅! 어디였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이렇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영양 그런 강의는
이렇게 평소에 들을 일이 없는데 뭐 혈당이나 뭐 당뇨병 그런 거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기석상 사장님 이야기 뭐 전두엽이 뭐 활성화돼가지고 그거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지키긴 어렵지만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아이들 또 잘 양육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희 과장님, 아니, 누구냐. 지희 언니는 오늘은 패스하고 나가셔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사진 찍고. 우리 사진. 거기서 찍어야 돼. 내가? 핸드폰이 없어. 기숙사님이 저 우리 사진 다 나오죠. 아, 네. 네. 아, 그래요? 아, 자, 보세요. 사진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신다고? 네, 먼저 나가세요. 신랑님 종료, 그 녹화 때문에 종료를 하실 건가요? 이게 한 사람이 나가는 거고, 지금 사람이 우리는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 애부터. 설탕에서 좀더 자세히 알고 이소사님이 며칠을 가진 여자 하니까 우리 남자들은 있어도 여자들은 모르잖아요. 맞아. 그 하나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미팅을 나오면 미스테이크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그레놀드 ABO 박수입니다. 핵심은 식이섬유 하루에 25에서 29g 꼭 드시고요. 오늘 이기사님 SMP를 들었는데, 정말 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개더가 전두엽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서, 미루지 않고 완벽하지 않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피고 크루즈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혈당 관리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하시고, 박화백과스도 그림까지, 최장 그림까지 훌륭하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너무 오늘 이기석 사장님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멋진 강의. 다현도 강의. 제가 봤을 때 이게 부천에 자기 파트너가 있는 이게 주물에 연결되니까 더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네, 김신경 사장님, 이기석 사장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변화를 당장 시작하라. 그 마윈 회장님이 말했던 그 말이 정말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디캠 시작인데 제가 근육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되게 좀 두렵기도 해요. 실패할까봐 두렵긴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도전할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천하는 ABO 되도록 하겠습니다. GoSP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ABO 이지향입니다. 저도 아까 차 속에서 들으면서 최승훈 사장님 멋진 분이라고 얘기해서 무슨 말 할까 했거든요. 매출을 가진 여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다 매출이 있잖아요. 더 멋진 여자로 성장하고 싶고요. 마윈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이기석 사장님 보고 너무 놀랍고 이제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됐고요. 꾸준함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꾸준함에다가 더해야 할 것들을 저도 많이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 내가 내 얼굴.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이렇게 또 연결해서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다른 점이 없어도 내일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빨리 가지고 오늘은 안 돼.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당장 점심이 안 됐으면 저녁부터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변화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언젠가 또 우리는 또 변할 수 있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그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오늘의 내가 영원한 나는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바뀌어야 되고 바뀐 모습이
뭐 주변에 선한 영향이 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오늘의 강의도 사실 저는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책 많이 합니다. 방해하면. 이불킥.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이불킥 많이 날리고. 네. 아니, 저희 최성원 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렇게 고생 좀 하지 말라고. 강의 전날에는 이렇게 별로 못 자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못 해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결국에는 떨어진 조각이라도 조금 괜찮을 만한 그런 정도의 강의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석사님 강의에 완전 감동했고 우리 팀에 이런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화백은 강의를 항상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부천그룹 김실경 사님 부천그룹이 빨리 10명 만드세요. 우리도 10명 만들게 여기. 그래서 양쪽이 경쟁을 해요. 그쪽 그룹 10명, 이쪽 그룹 10명. 그래서 미팅으로 언어프라인으로 우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호수 엄마 네, 좀 도와주셔서 부천 10명 팀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좀 하시고 우리 함께해서 멋진 그룹 만드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미사업은 팀 비즈니스예요. 팀워크. 그 문화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멋지게 10명 참석할 수 있도록 부천그룹, 천안그룹, 경제 앞으로 그래서 고SP 거기 3명이에요 벌써. 어디 있는지 몰라. 빨리 와봐. 벌써 4명. 아니. 파이팅으로. 자, 본 준비. 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손자는